예, 보통은 제가 이제 강의 주제를 선택을 할 때요. 숫자 나오는 거는 보통 제가 선택을 안 합니다. 보통 숫자 나오면 좀 방송에 대한 몰입도가 좀 떨어져요. 예, 그래서 잘 안 하는데, 근데 이게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25년 7월 1일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최종 3단계 지금 도입이 된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이제 대출에 대한 한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대출에 대한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대출 끼고 매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좀 빡빡해지겠죠. 예, 그래서 자, 먼저 어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가 됐죠. 예,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 학전에서 발표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스트레스 금리 있죠. 이 스트레스 금리는 그냥 가상금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가상금리가 기존에는 우리가 100% 적용이 아닌 0.75%를 적용을 했었거든요. 예, 2단계까지는. 근데 이제 100%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스트레스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대출 한도가 축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겠다. 왜?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악성 미분양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미분양 아파트들이 워낙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얘는 연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본격적으로 7월 초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1단계 같은 경우가 24년 2월 달에 이제 주담대 이제 은행권만 이제 먼저 적용이 됐고요. 2단계가 이제 24년 9월 달부터 여기에 이제 신용대출이 포함이 됐고, 그 다음에 3단계가 이제 되는 거는 주담대, 신용, 기타 대출 모두 포함입니다. 거기다가 스트레스 금리도 처음에는 0.38%, 이번에 0.75, 이번에는 1.5%. 예, 그래서 대출 한도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 DSR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 금리를 전체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고정금리로 가느냐, 변동금리로 가느냐, 그 다음에 고정금리 거치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스트레스 금리가 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가면서 그 대출 그 기간을 넓게 잡을수록 이렇게 스트레스 금리가 좀 내려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3단계 도입과 관련해서 시장에 대한 영향은 어떨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요, 상구치로 분류가 되는 강남권 등은 영향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왜?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대출 의존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자금력도 좋고요. 어차피 대출 의존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자금력도 좋은 지역이고, 거기다가 앞으로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지금 계속 지금 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강남권 등은 영향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외곽 지역들이 있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서울에서 외곽 지역들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서도 좀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영향 없어요. 지금 뭐 언론에서 보면은 이런 지역에 영향이 크다라고 막 나오거든요. 근데 DSR 적용이 되더라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DSR 적용되더라도 지금 외곽 지역 같은 선호도가 낮은 지역은 절대적인 아파트 가격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아파트 가격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스트레스 금리 올라가서 한도가 줄어들더라도 영향은 상당히 미미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이런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한도보다는 금리에 더 민감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영향은 크지 않을 거예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을 시키면서 지금 유예를 시킨 게 지금 지방들이란 말이죠. 비수도권 지역. 그러면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들이 과연 좀 소진이 될 건가, 좀 팔릴 건가? 예, 전혀 아닙니다. 안 팔려요. 예, 안 팔립니다. 지방 미분양. 왜 안 팔리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얘는 대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정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 높이게끔 정책이 지금 세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상담을 해봐도 지금 지방분들이 엄청나게 올라오시거든요. 왜? 지방은 안 돼. 안 되는 거 아니까 차라리 그냥 서울에 주택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 그러니까 이런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계속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세제 혜택, 뭐 양도세 감면이라던가 이런 혜택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들이 주어져야, 그러니까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을 하는 사람들한테 세제적인 혜택이라던가 실질적인 베네핏이 있어야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들이 소진이 되는 거지. 이거를 지금 뭐 대출한도 뭐 유예시켜준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뭐 미분양 아파트가 소진이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별 영향은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결론적으로는요, DSR 3단계 도입되더라도 시장에 영향은 상당히 미미한 겁니다. 상당히 미미해요. 왜? 좋은 지역들은
가격이 높은 지역들은 어차피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데 거기다가 금리까지 인하돼요. 그 다음에 상대적인 선호도가 낮은 지역은 절대적인 아파트 가격이 낮아요. 그러니까 대출 한도 조금 나와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DSR까지 지금 왔는데 어떻게 지금 변했는지 한번 제가 살펴드릴게요. 자, 주담대 대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요, LTV밖에 없었습니다. LTV는 뭐냐? 주택 가격 대비 대출 비율이에요. 그러니까는 소득이 없어도요,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면 LTV 70%야? 그럼 3억 5천이나 대출 나왔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소득과 무관하게 예전에 LTV만 봤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제 뭐 생애 최초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득과 무관하게 LTV만 보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이게 2005년까지 이렇게 유지가 됐다가 처음으로 소득에 대한 게 도입이 된 게요. 2005년도입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DTI가 적용이 된 겁니다. 이 DTI는 뭐냐? 소득 대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주담대를 빌리려면 이제 소득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어떤 거냐? 주담대를 내가 빌려. 그럼 주담대 원리금. 그 다음에 기타 대출이 있으면 요거 이자만 해요. 이자만. 이자를 해서요. 이걸 연속으로 나누면 이게 이제 DTI입니다. 예, DTI. 예, 그래서 지금 2005년도에 지금 이제 이 DTI가 적용되면서 이제 주담대에도 소득을 이제 보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2018년 대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DSR을 적용시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소득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 지금 뭐냐? 소득 대비해서 전체 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주담대를 포함한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합계.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뭐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지금 스트레스 금리를 처음에 작년 2월 달에는 0.38, 그 다음에 작년 9월 달에는 0.75, 지금은 이제 7월 달부터는 1.5%로 이제 100%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한도가 지금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셨듯이요. 과거에는 우리가 소득 여건 없이 LTV, 그러니까 즉 주택담보 대비해서 지금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점점 이제 소득을 깐깐하게 이제 심사를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소득 여건이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다 보니까 소득이 없으면 주담대가 없어요. 주담대 못 받습니다. 예, 소득이 없으면.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시장이 지금 재편이 되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과거에는 지금 주택시장의 주 매수층들이요. 비율이 가장 높았던 매수층들이 40, 50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30대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은퇴 시기가 다가오는 50대 이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에 대한 요건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다 보니까 주담대 자체가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이제 점점 생기게 된 거죠. 왜? 소득이 언제 끊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30대 매입 비중이 가장 큽니다. 왜? 소득을 깐깐하게 심사하는데 30대들은 뭐예요?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 최근의 트렌드는 어떤 거냐면 이제는 내 집 마련은요, 40, 50대에 하는 게 아니라 내 집 마련은 취업과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소득 여건이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30대 매입 비중이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예. 그런데 내 집 마련을 할 때요, 보통은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과거에 아파트를 매입을 할 때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지역에 전세로 살고 있다가 다른 아파트를 전세로 소액으로 갭 투자를 해놔요. 소액으로. 갭 투자를 해놓고, 그 다음에 보유하다가 내가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이쪽으로 입주를 하는 패턴이었거든요. 입주를 하는 패턴. 그죠? 언제 가능했냐? 갭 투자 금액이 낮을 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 2018년도, 그러니까 즉 7, 8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의 중급지 기준으로 아파트 갭 투자가 1억이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지금 중급지 기준 갭 투자가 7, 8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소액으로 아파트 갭 투자는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서울에 주택 공급 가뭄 하잖아요. 그죠? 네, 서울에 주택 공급 진짜 없어요. 점점 새 아파트는 희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 서울의 주택 공급은요, 택지를 통한 주택 공급,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택지가 뭐 강남 택지, 그 다음에 상계동, 목동, 그 다음에 뭐 마곡지구, 그 다음에 상암지구, 장지지구, 강일지구 이런 택지를 통한 공급이 있었는데 지금 택지 공급 없잖아요. 지금 또 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성이 지금 낮은 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아파트 공급을 하려면 현재 재개발을 활성화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지역들이 지속적으로 신속이나 모아나 역세권으로 지금 이제 지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런 거죠. 재개발 가능 지역으로 이제 소액으로 선점하세요. 소액으로 내 집 마련 하시려면. 그 다음에
또 이런 지역들은 동의서 징구가 시작되기 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동의서 징구가 시작되면 가격이 확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때가 묻지 않은 지역에 법정 요건이 맞는 지역에 소액으로 선점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역들에 최근에 보면 정책이 공시가격 5억 이하, 비아파트 중에 공시가격 5억 이하 같은 경우는 아파트 청약 시에 무주택 인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야 되냐? 자, 재개발 선점해요. 소액으로. 그다음에 시간 투자하세요. 그다음에 아파트 청약, 앞으로 뭐 상기 신도시 이런 데 좋은 지역 나오거든요.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전략을 해야 됩니다. 소액으로 접근을 서울에 아니면 서울 인근에 내 집 마련을 하시려면 이런 투트랙으로 접근을 하시면 소액으로 내 집 마련과 그다음에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재개발과 관련된 투자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깊게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이렇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이제 관심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될 만한 지역에 지금 때가 묻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소액으로 선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시간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그 목요일 그 세미나에서는요, 이런 재개발과 관련해서 소액으로 그 좋은 지역에 선점을 해서 내가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거나 내 집 마련의 기회도 얻을 수 있는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또 제가 또 시간이 되면 방송에서 못하는 지역적인 공개도 제가 할 예정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